네, 엊그제 두 개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이 있었고요.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벤트였는데 흘러가는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관련해서 이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이 피곤하시죠? 국정감사. 네, 지금 완전 목이 가라앉고 감기 몸살이 지금 많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감기 몸살 유행한다고 하던데 저도 지금 오늘부터 갑자기 약간 으슬으슬하던데. 약간 더 조심하세요. 지금 또 한절기라. 그러니까요.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엊그제 그 강혜경 씨의 국감 증언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원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계기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 사실 뭐 녹취되는 것을 인식하고 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여론조사 사실 조작의 정황 뭐 이런 것도 그 대화에 있었고 그 여론조사를 사실상 거의 매일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비용을 받지 못해서 그 비용 대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받아왔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에게 뭐 여사가 명태균과 그 가족의 그 생계에 뭐 책임지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이제 사실상 이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뭐 이런 취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강혜경 씨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제 제출한 녹취 파일이나 거기에 이제 나오는 명태균 씨의 그 육성. 그 육성을 통한 주장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간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화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제 종종 그때 그 얘기는 허세였다, 허풍이었다 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론조사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강혜경 씨가 직접 그 실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록을 뭐 엄청난 양이 많더라고요. 그걸 국감장에서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 혹시 그러면 그때 여론조사장관인데 오한자를 로 데이터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분석하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자료는 아직 검찰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사실의 신빙성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걸 이제 그 대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 그 비용으로 서울에 가서 그걸 이제 비용을 받아올 거다. 그게 금액이 한 3억 7,500? 3억 7,500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받으러 가겠다고 한 그 날짜에 명태균 씨 이름으로 서울에 가는 비행기표 예약된 거 그것도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증거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화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의원님은 또 법률가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론조사 조작 내지 더 나아가서 불법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전혀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그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됩니까?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증거나 여론조사 내용이나 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의혹의 축인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여론조사의 대가를 받으려다가 받지 못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제 제가 공천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만약에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했다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고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강혜경 씨의 전언이지만 명태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녹취록에 그런 취지의 내용이 많이 있고 녹취록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뭐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사위 출석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 파일 내용 상당 부분이 보도를 탔고 그 가운데 하나가 2022년 4월 2일인가요? 4월에 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대화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를 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현 의원을 거론을 하면서 당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김지수를 누르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라. 그럼 뭐 공천 줄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어떤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녹취 내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공천에 그 개입한 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준석 당시 당대표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그 녹취록을 봤습니다만 네. 그 강혜경 씨의 이제 국감장에서 증언은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김영선을 공천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공천을 김영선에게 주는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 그죠. 그 앞 단계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여론조사의 제공, 일종의 기부행위죠. 네. 그 제공과 그 대가를 대통령이 지급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대신 공천을 줬다. 그래서 그때 강혜경 씨의 증언은 이준석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과 뭐 전략공관위원장이었던 의원들하고 이제 뭐 논의를 해서 그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런 대가로 공천을 주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그 대화도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관계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쏟아진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그것을 좀 복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뭐 파악을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오늘 강혜경 씨가 네, 창원지검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소환 조사를 몇 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아마 한 번 정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의 공천 거래 그리고 여론조사의 대가의 미지급 그걸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네. 본질이고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강혜경 씨를 일종의 추범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람으로. 네, 그래서 명태균 씨랑 대통령 부부랑 김영선 의원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어떤 뭐 침묵의 카르텔이나 자기들끼리 뭐 어쨌든 의사가 일치돼서 강혜경 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상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것이 국정농단에 실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마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이야기가 이제 다시 이제 불붙고 있는 건데 지금 혹시 이제 그 지도부에서 논의가 되는지 이거 이제 특검법 언제 처리한다 뭐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웠습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됐고요. 발의는 됐고요. 네,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친한계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곧 있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이 위헌 위법이다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위헌 위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풀어지게 위헌 위법이다라는 걸 얘기를 잘 못하십니다. 네. 근데 그중에 아마 국민의힘이 제일 이제 위헌 위법이다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는 것 이걸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 위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이나 뭐 김건희 국정농단 이 관련 특검은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법이 그 수사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수사할 검사를 자기들이 뽑겠다는 그것이야말로 위헌이나 위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양쪽에 그 서로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뭐 이제 제3자가 그러면 특검을 하자 이런 이제 일종의 절충안이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거라면 한번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총대를 메고 나설 수 있느냐를 또 가늠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제 그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사실상 그 자기의 부하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의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 또 한동훈 대표가 뭐 특검 관련해서도 뭐 이 더 이상 대통령 이제 그 보호를 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만약 이제 거기에 동자는 의원이 늘어난다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이 이제 그 수모를 당한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해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그걸 지난번처럼 아주 이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다른 좀 법사위 관련 쟁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행 명령장. 네. 이제 이걸 전달하려고 갔는데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이 이거 수령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어떤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입장은? 동행명령장을 민주당 이제 법사위 의원 3분이 그 용산에 한남동 간자 앞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간 거를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에서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또 그 적법한 정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런 여사에 대해서 이제 적법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걸 집행하러 갔는데 그것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인 동행 명령장 집행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은 이것이야말로 구태이고 비열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처리를 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이런 정당한 국회의 동행 명령장 발부조차 경찰을 동원해서 막는 이건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다. 이렇게 이제 거울 반사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자회견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고 계속 주장하던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헌재 판결인가요? 대법원 판결 때 그때 생중계를 한 걸 이제 예를 들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국정농단과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의 대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그 생방송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실상 그 대선 선거에 있어서 정적 죽이기 거기에 동원된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종의 희생양이거든요. 그런 희생자 피해자에게 그런 똑같은 범죄 혐의의 대통령과 그 정적에 대한 그런 탄압의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거야말로 또 다른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려야 될 텐데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남다른 심정으로 이 뉴스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부위원장이 전체 회의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K 반부패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뉴스 접하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권익위원장 4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이 K 국가 청렴도, K 반부패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4년 내내 정말 3년 내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우리 국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몇 단계 올라갔습니다. 계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자회견하는 게 저희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것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예. 201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이 국가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거고 병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